안녕하세요. 10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 주준아입니다. 삼천리는 가치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공부하고 급등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주며 어느새 우리 계좌에서도 효자 노릇을 하는 종목이 되었는데요. 모든 가치 있는 종목들이 가치를 찾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준아의 관심 종목 리뷰 먼저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아주 작은 흔들림에 출발도 못한 저평가 종목들을 손절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출발하지 못하고 바닥에 있을 때는 변동성이 더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주식은 바닥과 천장에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림지주는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로 지속해서 지겨운 마음이 들어 팔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차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 하락하고 또 출발하는가 보다 싶으면서 상승을 하면 또 하락하면서 줬다 뺏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겨워 포기하게 되는 거죠. 박스권 장세에서는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매매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는 사실 변동성을 활용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많이 상승한 후에는 내 계좌에 없는 종목이 되어버리니까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한 주식시장의 언어가 있죠. 내가 팔면 올라가. 누구나 어떤 종목이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기 변동성에 대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했고 그 후에 날아가 버리는 경험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서 내 원금은 지키고 적은 이자를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저평가 종목을 사는 투자자들에게는 단기 변동성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를 주니까요. 대박의 심리를 버리고 천천히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받으면서 즐겁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림지주의 차트를 보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모양이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눌러주고 올라가면 눌러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해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몰두하기보다 직장 생활에 집중하며 월급을 탈 때마다 모아가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주식은 출발 직전에 크게 눌리기도 하니 지속 관찰하다가 크게 조정받는 날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뜻하지 못한 하락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를 당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운이 좋아 모두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와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넷마블이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넷마블처럼 큰 하락을 피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마블의 경우 실적 악화와 신작 흥행 부진, 그리고 코인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P2E 사업의 우려감 등 다양한 악재로 인해 신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망할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손절 물량과 공매도,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악재로 인해 하락이 하락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저점이 8만원이었는데 8만원대 대기 손절 물량이 프로그램과 스탑로스로 인해 자동 매도가 많이 몰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승리하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넷마블에 대한 의견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5.71%를 확보하며 2대 주주가 되었고 코웨이 지분 또한 25.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넷마블이 언제 반등을 시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추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도 더 이상 주가를 떨어뜨리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대량 공매도 물량들은 차후에 대기 매수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와 자동 손절 물량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신용 반대 매매와 남아있는 비소진파 물량이 모두 소진한 이후에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전망이 좋지 않고 비관적인 종목이 장기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몰빵이나 비중이 너무 크다면 추이를 보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중이 적다면 물량 소화를 기다리거나 추가 하락 시에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항상 주식을 살 때는 여윳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단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 비중 포트폴리오에 담아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하락으로 매수 기회를 준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로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어디까지 빠질지 완벽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개인들을 물먹이려고 하는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과 그에 동조하고 있는 금피아들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현재 유통주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정말 많은 악재로 인해 주가가 오랜 기간 저평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 사업의 실패와 고 신경욱 회장님의 별세로 인한 경영권 싸움으로 시끄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면서 백화점, 할인점 모두 어려운 시간을 또 한 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가 50만원에 가까웠던 주가는 최저가 57,800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유통업도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됩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그동안 악재가 더 많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더욱더 저평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쇼핑은 현재 가장 먼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조금 올라 보여도 작년에는 적자로 PER은 측정이 불가하지만 PBR은 0.28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7% 이상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BNK 금융주주입니다. 지방 금융주의 경우 작년 8월 앞으로 일어날 금리 인상과 함께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를 영상을 만들면서 8월 16일 영상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종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종목 전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현재 JB금융지주가 가장 좋게 자리 잡아준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주의 경우 배당주로도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과 크게 관계없이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 비중을 지켜서 매수해 놓았고 이미 작년에 공부하면서 함께 매수해서 보유 중이라 올해 배당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BNK 금융주주의 경우 6.3%의 주당 560원의 현금을 배당하였습니다. 차트상으로 약 1년간의 박스권이 지속적으로 지루한 흐름이지만 이런 종목은 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지속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늘 바닥을 지켜주면서 조정받는 모습이기에 눌림목 구간에서 관심을 갖고 배당을 받다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매도로 수익 실현한다면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이기도 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러한 배당 종목들을 일부 포트에 담아두면 주가가 아주 천천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 배당받은 돈으로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LF입니다. 패션 관련 종목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패션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실적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2% 증가, 영업이익은 74.2% 증가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LF는 아주 저평가된 종목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패션 관련 종목으로는 영업무역홀딩스와 LF를 공부했었는데요. 주식은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수가 있고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헷갈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아주 저평가 상태에 있다면 적자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주가가 고평가 상태에 있다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할지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를 평가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료를 우선하게 되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실수로 매수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10년치의 성장을 모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주식들도 있지만 이러한 주식을 잘못 매수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하락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목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손절을 해야 하고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한국알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단기 변동성이 심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흔들림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거나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은행에 적금을 알아보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상승 시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때는 원금을 전부 날려버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작은 흔들림에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돈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천천히 접근해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알콜에 12,000원에 몰빵 투자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일주일 동안의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이 짧은 시기를 절대 견디지 못해 보유해도 되는지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이라는 곳은 변수가 많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시장에 존재하고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하는 종목도 있으며 시장의 조정과 상관없이 꿋꿋하게 가격을 지켜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가치 대비 아무리 저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급락하는 종목도 생기죠. 투자를 오래 해 경험이 있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몰빵 투자는 때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투자에 오랜 경험이 없고 초보자라면 분산 투자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실력을 키우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몰빵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경우에는 주식을 손절해야 하는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손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알콜의 경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견뎌야 하는 조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농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많이 오른 것만 리뷰한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경농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함께 공부하고 지독히도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종목입니다. 저도 너무 지겨워서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 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고통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해주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치 대비해서 소외된 저평가 종목들은 결국 한 번은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맞출 수만 있다면 빠른 매매를 활용하여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큰 돈을 빠르게 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옮겨 다니면서 큰 돈을 벌다가도 한 번의 잘못된 매매로 지금까지 힘겹게 모아온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해 수익을 줄 때까지 보유하고 주가가 흥분하면 매도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흥분했을 때 매도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장기 투자의 마인드로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 팔아야 할 자리에서는 꼭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경농은 어제의 급등으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이 크다면 늘 급등 시에 조금씩 덜어내면서 수익 실현하는 매매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주나의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신중하게 매매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는 무선통신용 중계장치, 운영정보표 시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사업, 전자부품 유통사업, 중계기 설치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2차 정종, 충방전 시스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은 차세대 5G 이동통신에 대응하기 위해 LG U+와 협업하여 2019년 4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신 3사는 5G 투자에 제대로 된 진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삼성의 수주 소식도 들리면서 우리나라 통신장비 기업들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G 섹터는 그동안 너무나 소외받아 왔고 중계기 기업체들은 특히나 매출 부진에 더욱 소외받아 왔습니다. 5G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중계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나가야 할 시기가 지났고 투자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삼지전자는 SAMT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삼지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한 이후 서서히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차트입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인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5G 종목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는데 삼지전자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어도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만원을 깨는 눌림목을 형성했다가 역배열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지전자는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한다면 깊은 눌림목에서 모아가도 좋은 종목입니다. 한국 통신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수출이 늘어나고 중계기와 인빌딩 솔루션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시장에서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변동성 장세에서 지쳐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원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준환 여기서 이만. 안녕.